네, 당초 기자회견이 9시 50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출입증명서 발급 때문에 좀 늦어진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예술 노동권, 성평등 환경 조성에 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민주실천연대 이동민입니다. 일단 제가 정리할게요. 발언자분들 여기 뒤에 서주시고요. 단상에 올라와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법안 소위가 열리는데요. 이 법안 자체가 작년 말부터 현장 예술인들 각계각층이 모여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올해 4월달에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바로 그 달에 김명주 의원실로 입법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7개월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법안 소위에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분노를 전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요. 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그리고 미투 운동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참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예술 노동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술인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 이 크게 세 가지로 법안 자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법안이 통과 안 될 경우에 각종 관련한 장치나 제도들이 실행이 될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지금 국회가 계속 파행에 거듭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 법안 자체가 이번 임기 안에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세 가지 항목 자체가 모든 예술인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좀 편의를 위해서 각 저희가 표현의 자유, 예술 노동권, 그리고 예술인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영역을 나누어서 왜 이 영역에 대한 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제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해당 직접 관련 단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발언문을 이어가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발언하실 분들 먼저 소개드리고요. 바로 발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두 단인데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정윤희 블랙리스트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개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대위 송기영 님 두 분께서 먼저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한 부분들 중점으로 해서 이 법안 발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리스트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정윤희입니다. 블랙리스트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말 전국 단위의 이제 블랙리스트 이후에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검열, 배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은 블랙리스트 이후의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불과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미술계, 영화계, 예술가들이 자신의 정치자들의 이념에 의해서 자신들의 표현의 활동에 대한 억압을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주의 실천연대에서는 관련해서는 성명을 읽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주범들을 차가운 감옥으로 보낸 블랙리스트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나갔다. 철저한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거쳐 주요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권고 및 재발방지 제도 개선 권고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권고 대상인 징계 대상인 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은 바가 없으며 중징계에 의뢰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소식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인 하나인 대통령의 사실 인정과 사과, 또한 아무런 응답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에게 돌려준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 소송을 했던
예술인들에게 대한 항소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책임규명 권고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 만료, 그리고 퇴직, 하위직 등의 사유로 징계를 면제받거나 낮은 징계를 받은 자들이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을 앞다퉈 정당 사무실로 불러 만났던 더불어민주당,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법에 대한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당신들 민주정당들에게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의 고통의 삶은 정적인 자유한국당에게 정적을 뺏어오기 위한 하나의 미끼였는지, 그 이상도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당시 주요 범죄들의 예술 검열을 비화하였던 자유한국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20대 국회는 이제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각 민주정당이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우선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하나의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 노동권의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 환경 보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빨리 촉구합니다. 네, 개원예술대학교 블랙리스트 총장 비대위의 송기영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지난 8월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이 저희 학교 총장으로 와서 저희는 이에 대한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발언문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수천 명의 예술가들이 자신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원 사업에서 탈락되고 각종 상영회와 전시회에서 작품을 철수당하는 등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표현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하는 예술 지원기관과 예술 사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일은 답보 상태에 있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크고 작은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지원 사업이란 곧 한 해의 일정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고 자신의 작업을 반성한 뒤 다음에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찰과 감시에도 휘둘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예술가를 예술가로서 살게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현재 개원예대에는 블랙리스트에 깊이 공모한 송수근이 신임 총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의 송수근, 제2의 개원예대가 다시금 나타나지 않도록 국회는 부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발언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발언해 주실 텐데요. 문화예술노동연대 안명희 대표님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영화산업노조의 안병호 위원장님 모시고 발언문 듣겠습니다. 네,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안명희입니다. 예술인의 삶은 열악하고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예술인의 가난이라 고통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예술인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도 노동법의 적용도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적용받지 못하는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술인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도 노동자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예술인도 노동자라고 선언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교섭을 하고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법과 제도에 적응을 받지 못한 채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단체 교섭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예술 노동자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성, 그리고 노조할 권리,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서라도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보장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술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나가는 길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국회에서 조속히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노동연대 함께하고 있고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입니다. 오랫동안 영화 현장은 좋은 작품을 함께하는 것을 큰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촬영하는 것, 임금이 적어도 괜찮은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배고픔을 좀 더 견딜 수 있는 것,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언젠가 감독이 되고 언젠가 명망 있는 자리에 위치하는 것, 그게 이제 영화 현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오랜 동안 영화라는 것이 종합예술이라는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지는 것은 결국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천만 영화를 들거나 하는 영화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영화 예술 혹은 예술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게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혹은 여러 영화제를 통해서 예술로서 주목받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술 뒤에서의 가려진 예술 노동에 대해서는 가려왔고 잊혀져 왔던 것입니다. 결국 예술이 지속되고 융성되려면 만드는 사람이 예술을 직업으로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고 예술 노동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안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예술이라는 이유로 그동안은 계속 무시당해 왔었던 겁니다. 예술이 계속 유지되려면 예술을 만드는 사람의 삶이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술이 야만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이러한 가려진 권리를 드러내고 예술 역시 노동임을 확인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출발이 이제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이제 그러한 권리가 예술인 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당히 나서서 교섭하여서 정부와 이야기하고 예술 사용자 단체들과 이야기해서 우리의 요구들을 따내도록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법안들이 미쳐져선 예술이 계속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술 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훌륭한 예술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하루빨리 도입돼서 현장에 또 발의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영역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예술인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 생태에 갖고 있는 특이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계로 인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방지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폭력 반대 연구인 행동의 성지수님 그리고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의 성지수입니다. 준비한 것을 읽겠습니다. 국회는 미투 운동의 물결이 일으킨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이대로 저버릴 것인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으로 예술인들에게 응답하라. 2018년 용기 있는 동료들의 고발로 촉발되고 많은 시민들의 연대가 만든 미투 운동의 물결은
우리 예술계에게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리는 이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술계의 시스템이, 관습적으로 자리 잡은 인식이, 한국사회 전체가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함을 깨닫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광장으로 나가 가해자를 감싸는 침묵의 카르텔에 대해 증언했다. 국제 포럼과 집단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더 나은 창작 환경을 그려왔다. 위기의 질서가 공고한 문화 전반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으로 약속과 규칙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 때론 소진되기도 했지만 나의 삶을, 나의 현장을 바꾸는 행동에 함께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었다. 우리는 달라졌다. 내 작품을 만들던 바로 그 감각으로 내 삶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왔다. 우린 달라졌다. 우리는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의 이런 다짐과 선언, 그리고 바람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담겨 있다. 이젠 국회의 시간이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더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질문한다. 우리 예술가들이 만들어온 변화의 변곡점을 20대 국회는 함께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날려버릴 것인가? 실질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만들고 시대가 만든 변화를, 이 변화의 기회를 날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국회로 온 사람들이다. 왜 자기 일을 하지 않는가? 현재 국회의 행태는 보고 있기 힘든 수준이다. 2019년 국회는 분명히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놓고 은근슬쩍 업무추진비 25억 1천만 원을 늘려 128억 4,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배워오는지 알 수 없는 해외 출장비, 원내교섭단체 지원 경비, 또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영수증 처리 없이 받는 월 110만 원의 주유비와 35만 8천 원의 차량 유지비까지. 나란 일 하라고 뽑아놓은 일꾼들이 꽁돈 받으면서 지금까지 깔아뭉개고 버티고 있었던 건 땡전 한 푼 안 받고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이어온 우리 예술가들의 염원이고 바람이다. 우리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은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법에 관한 보장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반드시 입법으로 응답하길 바란다. 우리의 눈은 이제 국회를 향한다.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미투 운동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줄 법안의 제도화를 통해 대답하라.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직접 만들어온 우리는 당신들의 핑계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 2019년 11월 18일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예술연합 신희주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는 2016년 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통해 그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에는 체육계 성폭력과 무용계 성폭력 미투로 이어졌습니다. 여성 예술인들은 예술계 성폭력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이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70%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과 법률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조직 위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조직이 없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에 2018년 접수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1000건에 달했는데 이 중 법적, 제도적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12%뿐이었습니다.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체부와 100일간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성희롱 사안은 국가인권위의 조사권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성희롱 규제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제도 개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 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환경은 성폭력을 발생, 지속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무법지대와 같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열망이 담긴 법이며 우리는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참담함을 겪는 3년 동안 입법기관인 국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문화예술인의 현안을 살펴 입법을 해야 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작년 11월 이후 올해 6월 24일까지 무려 175일 동안 상임위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7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번 열린 후 국회는 조국 정권에 휩쓸렸고 입법 활동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문체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623개에 이릅니다. 문체위 소속 의원 발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9일에 김영주 의원 등 14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기까지 유은혜, 우상호 의원실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발의 후 7개월이 지났지만 문체위에 법안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자신의 책무는 언제든 정쟁에 따라 내팽개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2일에 열리는 문체위 회의가 법안이 상정될 마지막 기회인 듯합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총선밖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는 문체위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칠 텐데요. 이번 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관한 보장 법률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극복과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실제로 창작자, 직업적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창작권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주권자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사회적 보장제도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예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요. 법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예술 현장에 있는 각계각층 다양한 장르, 다양한 영역의 현장 예술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법률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의된 법입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국회가 방치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임기 내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국회가, 이 정부가, 이 대한민국이 과연 예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계속 예술을 사회적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남기고 싶어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요. 예술인이 그동안 주권자 시민으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부분, 아마 이 법을 통과되게 되면 아마도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언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첫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이 임기 내에, 이번 회기 내에 이 법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오늘의 분노를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